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이지혜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아까 인사를 드렸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입니다. 저는 인천 소재의 4년제 건축공학과 졸업했습니다. 자주 많은 이직 끝에 간신히 창업업계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사람입니다. 정확한 주특기는 건설업계에서 공무로 주로 동계산합니다. 주로 착수부터 해서 기성, 전산, 안전서류 등을 담당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든 본사에서 근무하든 상관은 없지만 솔직히 본사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지금 백수가 된 지 1년 조금 넘어갑니다. 저번 부산 현장 근무 시에 안전에 관해서 하도 지적을 당해서 건설 안전기사 공부한다고 회사를 나왔는데 1차는 합격을 하고 2차는 2번 떨어져서 지금도 백수입니다. 건축기사는 소유하고 있는데 안전기사 시험을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59점으로 떨어져서 자신이 없습니다. 건축기사 말고 건축사 예비시험도 예전에 붙을 정도로 자신이 있었는데 요즘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최근에 어쩌다가 한 회사에 입사 제의가 왔는데 입사를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연봉은 기존에 3,800 정도 받았는데 이건 현장 기준이고요. 지금은 현장 반 사무실 반이라서 약 3,500 정도입니다. 업종은 같은 창업업종이고요. 이직을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기사 준비도 해봤는데 합격 근처 점수도 못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지금 이제 회사를 다녀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격증을 포기하고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기왕 건설 안전기사 준비하던 거 끝까지 준비해서 합격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게 고민이란 말씀이시죠. 네, 제가 보니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자격증 따려고 퇴사해가지고 건설 안전기사를 쭉 준비해봤는데 연거푸 떨어져서 솔직히 붙을 자신이 없는 와중에 어느 회사에 이제 합격을 해서 거기를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기왕 준비했던 거 끝까지 준비하는 게 나을지.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기 이전에 사연자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어느 쪽이에요? 일단 본인 생각을 제가 듣고 싶어요. 사연자분. 기왕 하던 거 계속 준비하겠다, 아니면 이제 일해야겠다, 취업을 해야겠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아, 계속 뭘 선택을 못 하겠다고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님 원래 연고가 어떻게 되죠? 고향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살았던 곳. 그러니까 원래 고향, 내가 나가고 자란 곳. 연고지가 어떻게 되죠? 연고지가 어떻게 되며 지금 취업하려 사는 지역이 어딘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원래 서울이고, 그러면 취업한 곳은 어디예요? 취업을 하는 곳은 어느 곳에 소재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뭐 지방은 아닌 것 같아요. 수도권이신 것 같아요. 같은 서울이라고요? 그럼 무조건 다녀야죠. 예. 같은 지역에 회사라면 좋은 조건이네요. 님도 아시죠? 아마 서울분이 다른 지방에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본인도 경험했을 겁니다. 앞전에 취업하면서. 여기 보니까 부산에서 한번 일하셨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님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약간 서울 사람들이 약간 띠겁게 보는 거 느꼈을 거예요. 지방에 있으면. 그리고
그 위에서 살던 사람이 밑에 와가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나이 먹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직장이 서울에 있다고 하니까 꽤 좋네요. 월급을 떠나가지고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오히려 서울 말고 다른 지역 가기 겁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울만큼 뭔가 특수성을 띠고 있는 도시가 없어요, 사실. 서울이 뭔가 좁아 터졌는데 있을 거 막 다 있고 덕지덕지 다 있다 보니까 그게 서울에 있을 때 불편한 건데 나오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예. 그러면 여기 다녀야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취업하라고 당장 취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합격한 회사로 회사를 다녀라. 왜냐? 왜냐?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설령 건축 안전기사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업에서 큰 이점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건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나이를 보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경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축 쪽은. 건축 쪽은 오히려 경력이 중요하지 않나요? 현장 경력이. 그게 몸값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고생 끝에 저 자격증을 땄다고 쳐요. 땄다고 치면 뭐 좋은 점 있습니까? 저 건축 안전기사를 땄을 때 뭐 내가 뭐 연봉 올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데 갈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나이가 좀 많잖아요, 지금. 예. 분명히 건축 안전기사를 소지한 사람 중에 니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이 바닥에.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설령 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취업 시장이 나이의 압박을 많이 받잖아. 나이에 구분 없이 그냥 뽑아주는 게 아니라 특히 님은 4년제 아닙니까? 4년제는 더더욱 이 나이의 어떤 그런 제한이 많이 따르죠. 물론 님이 지금 취업하는 게 뭐 신입이 아니라 아마 경력직으로 들어가시는 거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저거 딴다고 해서 막 그렇게까지 내가 막 이치월정하고 막 연봉이 막 수직 상승하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자격증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공백이 1년이잖아. 자, 이미 기사시험으로 1년 이상의 공백이 생겼잖아요. 공백이 생겼는데 더 생기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또 준비하면 2년이지 않습니까? 뭐 기사 한 달에 한 번 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있지 않습니까? 아, 건설 안전이네. 건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1년에 2번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1년에 3번. 3번인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주연이도 그렇잖아. 한 번만 쳐보자고 했는데, 한 번만 치니까 또 치고 싶고, 또 치고 싶고, 또 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또 미련 생겨가지고, 한 번만 더 치자. 아, 또 한 번만 더 치자. 이러면 2년이 가버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미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음.
그러니까 뭐 많이 좋아 자격증 시험 준비한 거지. 1년 동안 뭐 이제 딴 사람들 입장에서 3자 입장에서는 그냥 논 거예요. 왜냐 지인도 아시겠지만 취업시장 가면 내가 자격증 준비를 해가지고 이만한 시간을 뭐 썼다는 거는 안 알아주잖아. 그냥 공백 있으면 아 이 사람 놀았구나. 아무것도 안 했구나. 왜냐 자격증 이런 걸 따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못 따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이게. 뭐 그분들이 내가 악하게 떨어지고 몇 번 삽질한 걸 알아주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알아주잖아. 그리고 여기서 한두 번 더 치면 2년까지 가는 거죠. 솔직히 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공백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또 시간 써가지고 2년까지 돼버리면 그때 가서 나 정말 이 바닥에서 좀 안 부르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도 생겼을 것 같아 이제는. 그러니까 저기 지원했겠죠. 뭐 이거 계속 하다가는 진짜 페인 될 것 같다 맞죠? 그러니까 님도 취업하고 싶어서 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면접 본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자격증이 준비하면 이거 쳐다도 안 붙겠죠. 근데 님이 지금 해야 하지 고민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위기감이 왔다는 걸 좀 감지한 거야 이게. 이거 하다가 정말 페인 되겠다 진짜. 한두 살 먹어가는 게 무섭다. 그런 걸 느꼈으니까 본인이.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혜님 혹시 일하시면서 돈 많이 모아놨습니까? 일하시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아놨느냐 아니면 집이 좀 삽니까? 내가 좀 일을 안 하고도 뭐 지금 공부하고도 내가 경제적으로 뭐 집에서 원조 안 해도 될 정도로 뭐 부모님이 아직 현업에 종사하시고 좀 우리 집 좀 산다. 우리 집 나쁘지 않다. 부모님은 좀 더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뒷바라지 할 테니까 뭐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돈을 벌지 않으면 뭐 믿을 구석이 없고 내가 지금 현재 뭔가 돈을 좀 모아놓을 게 없고 부모님한테 뭔가 받을 게 없고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돈을 많이 못 모았죠. 그러니까 부모님 직장은 다니지만 설령 내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바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도움을 바란다는 건 그런 거예요. 부모님한테 뭐 전세금, 그러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원룸 전세나 오피스텔 전세 같은 그런 전셋집을 마련할 만한 능력은 안 되는 거죠. 서울의 오피스텔 전세가 2억이 넘잖아요. 지금 현재. 부자는 아니라고요? 근데 부모님한테 마냥 손 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지원을 못 받으면 일해야 돼요. 내가 모아놓은 게 없고 부모님 지원을 못 받는다면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혜님도 아시겠지만 일할 때는 그런 거 못 느껴요. 근데 노니까 돈이 금방금방 나와. 특히 서울에는 돈이 그냥 순식간에 나올 거야. 지혜님이 자취하시는지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취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100만 원 꼬박꼬박 나올 거예요. 혼자 살면 또 웃긴 게 뭐냐. 혼자 살면 돈 많이 써요. 혼자 살면 돈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백수가 됐는데 혼자면 돈 진짜 많이 써요. 왜냐 혼자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밥 삼시세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요리하긴 그렇고 그럼 귀찮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백수가 되면 아 같이 산다고 다행이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님한테 무조건적인 어떤 의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이제 의존할 나이도 아니고요. 35살이면. 그럼 일해야 되죠. 일해야 합니다. 예. 설령 저 벌이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더라도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설령 저장했지만 따짜 쳐요. 따따 치더라도 최근에 공백이 너무 길면 안 뽑아줄 가능성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건설이라고 하면 현장 지시라든지 어떤 실무 경력이 많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 자격증 써도 못 쓰는 일도 발생하고
자격증과 실력이 비례하지 않잖아요. 실제 업무 능력이 전혀 비례하지 않잖아. 자격증이라는 게 면목상 스펙이란 말이에요. 막상 내가 저기서 이제 일을 하면 업무 능력으로서 회사에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님이 자꾸 자격증을 따겠다고 공백기 늘어나보면 그걸로 문제 삼을 회사들이 전혀 비리 안 하죠. 맞죠? 그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자격증은 좀 생각하지 말고요. 그 일에만 집중을 일에만. 왜냐하면 좀 지혜님이 내가 어떤 거 느꼈냐면 뭔가 자격증 준비하면서 뭔가 약간 좀 페인 같은 생활을 오래 했는 것 같아. 내가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지혜님. 그러니까 뭔가 사람도 안 만나고 맨날 차원보리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뭐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메로나 심각하잖아요. 메로나 오미크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2만 명씩 나오는데 겁날 것 같아. 네. 막 모이지 말라고 하지. 어디 가면 뭐 그 접종 안 했으면 뭐 받아주지도 않지. 이러다 보니까 가지 못하잖아. 이해는 하거든요. 거기다 나는 뭐 준비할 게 있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동안은 그냥 뭐 사람들도 안 만나고 거의 좀 반페인처럼 네, 그렇게 한번 살아봤을 거 아니에요. 좀 페인이라 말하긴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뭔가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죠 뭔가. 네.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거 말이 좋아 뭐 자격증 시험 준비지 그냥 뭐 방구석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히키 꼬머리는 다를 게 없다 약간 그런 느낌 들기도 하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지혜이가 아마 그런 생각 들었을 거야. 공부를 막 이렇게 하루 왼종일 책 붙들어가면서 공부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하다가도 잠깐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걸까. 주에 한두 번요? 그 정도는 아니네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나이잖아. 나이 많은 상태에서 친구를 보는 게 백수면 불편하잖아. 예.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20살 때, 21살 때 만나는 거하고 30살 지나가지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그냥 뭐 편의점 같은 데 컵라면 먹으면서 만날 수 없잖아요. 어디 뭐 고깃집이나 아니면 술집, 호프집 같은 데가 만나는데 백수면 그 돈이 부담스럽잖아. 그리고 만나면 너 요즘 뭐 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요즘에 회사 그만두고 자기주 준비하고 있어. 그래? 음, 부모님 걱정 안 하시고? 부모님 뭐 말 안 하시는데 뭐 걱정하시긴 하겠지. 뭐 어디 뭐 너 받아주는 데는 없어? 아니 일단 자격증 따고 하면 준비해볼. 아니 근데 자격증 그렇게 계속 준비해도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괜히 막 주눅들고 그런단 말이야. 친구끼리 만나도.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만나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시시콜콜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현실적인 나이를 피부로 직면한 나이잖아. 35살이면. 받는 나이다 보니까 보통 그 나이 때 공통된 주제가 뭐 여자 만나냐 결혼하냐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야. 결혼했으면 뭐 집 어디다 장만했냐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 나이 때 되면 아니면 회사 뭐 이번에 뭐 승진 뭐 이번에 붙었냐? 이번에 뭐 돈 얼마 받았어? 너희 뭐 명절에 떡값 어떻게 받았냐? 뭐 이런 얘기 해요 보통. 그 나이 때부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예. 그러면 나는 거기서 이제 뭔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만나도. 예. 근데 좀 자주 보내요. 주에 한두 번이면 진짜 자주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 나이 때 이제 친구들 다 바쁘고 살다 보니까 개인사가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님은 보니까 일을 하는 게 맞아. 일 사는 게.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너무 자격증에 너무 못 매지 마시고 차라리 일을 하면서 좀 나를 위해 사세요. 그냥. 네. 취미생활도 좀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지혜님한테는. 물론 저 자격증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하겠죠. 그래도 내가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 갑자기 뭔가 손을 떼려고 하니까 좀 겁도 나고 아깝기도 하고. 근데 그 자격증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자격증만이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이제 고민사연 보내지도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결과는 적으는. 그래서 일단 취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런 회사가 뭐 나중에 또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하시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건축 쪽이 페이가 그렇게 세지는 않네요. 서울인데도. 건축 쪽이 굉장히 뭔가 박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책임자가 아니면 예, 설계 책임자나 건축 책임자가 아니면 좀 많이 박하더라고요. 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배운 게 이건데.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자격증 시험 그만하고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너무 피폐해졌다 본인이. 예, 피폐해지고 설령 저 자격증을 취득해도 그렇게까지 내가 크게 바뀌기 힘들 테고 괜히 또 저 준비하다가 계속 떨어지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2년 3년을 금방 간다. 그러면 공백이 그만큼 생겨버리면 어디 가서 날 써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음, 그래서 그리고 좋은 게 지금 님 서울 사는데 서울에 직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굉장히 채워가지고 커리어 쌓아가지고 이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 일하셔가지고 경력 올리시고 성과 올리셔가지고 주변에 좀 좋은데 스카우트 하는 데 있으면 그런 데 가셔가지고 자신의 어떤 몸집을 불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나이가 젊으시면 자격증 그래도 한번 뭐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미 나이가 35살이기 때문에 이 나이에 대한 압박을 조금씩 받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공백은 힘들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1년 했으면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시간이 없어가지고 떨어졌다. 준비가 짧아가지고 떨어졌다. 이제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그렇잖아요. 사실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면 내가 특별한 취미를 하지 않는 이상 거기 올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시간적인 기회를 많이 주어줬는데 본인이 이제 1년의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결실을 못 맺은 거잖아요. 할 만큼 했다는 거죠, 나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공백기는 이제 끝내시고 예,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자격증보다는 일만 하세요, 일만. 적응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너무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너무 있잖아. 너무 모든 걸 다 지려고 하면 다 놓쳐요. 하나만 제대로 잡겠다고 하면 돼. 님한테 지금 제대로 잡아야 될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정착하는 거야. 35살이면 이제 정착해야 될 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그 나이 또래 통과 안 되기도 보면 정착한 애들 있잖아요. 네. 가장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는 일단 취업을 해서 그 조직에서 오래 생존하고 살아남는 거. 가능성이 있고. 근데 님은 지금 보면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다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확실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만. 둘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괜히 둘 다 잡으려고 하다가 다 놓쳐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만 확실하게 잡겠다. 먹고 사는 것만 일단 확실하게 잡자. 그런 마인드로 좀 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괜히 막 이것저것 다 건드리고 다 하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아무튼 저는 취업해라는 쪽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어요.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는 당장 취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 건설 안전기사의 진절머리 나고 몸이 근질근질하고
1년 뭔가 일 안 해보니까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현장 공기도 마셔보고 싶고, 돈도 떨어졌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일해야 좀 살 것 같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아무튼 제가 얘기한 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혜님한테. 예. 잘 판단해 보시고요. 예, 잘 판단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민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